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이었다.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민주는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빗속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때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쓰고 가실래요? 돌아보니 단발머리의 여자가 파란 우산을 그의 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있었다. 그게 서연과의 첫 만남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우연히 시작되었다. 민주는 중소기업 영업직이었고 서연은 어린이집 교사였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웃음만큼은 넉넉한 사람들이었다. 2년을 사귀는 동안 민주는 퇴근 후 서연의 어린이집 앞에 늘 먼저 와 있었고 서연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괜히 발걸음이 빨라졌다. 결혼 이야기는 봄이 끝나갈 무렵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민주는 서연을 데리고 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빌라 월세방을 알아봤다. 소박하지만 두 사람만의 공간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다. 서연의 부모님도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다. 서연의 아버지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나름 안정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고 딸의 혼수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다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서연의 집안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아버지 회사의 납품 대금을 수개월째 받지 못하던 중 메인 거래처가 갑자기 폐업해버린 것이었다. 수천만 원의 자재비와 인건비가 고스란히 공중으로 사라졌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장에 이상이 생겨 수술대에 올랐다. 서연의 어머니는 병원과 은행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서연은 혼수 이야기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오히려 민준에게 먼저 말했다. 우리 그냥 조용히 식 올리자. 아무것도 없어도 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나도 그게 좋아. 두 사람은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집은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다.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목이 지나다니는 그 방에서 서연은 신혼 살림을 시작했다. 냄비도 하나 이불도 하나 그래도 두 사람이 마주 앉으면 좁은 방이 꽉 찼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서연의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빚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다. 친정이 숨통이 트이면서 서연은 오히려 자신의 현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하나둘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누군가의 집들이에 다녀올 때마다 반지하 방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민준의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다.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도 통장 잔고는 늘 거기서 거기였다. 서연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냥 참았다. 그러다 참는 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무너진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또 늦게 들어오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을 끄고 누워버렸다. 민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씻고 조용히 밥을 먹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다. 결국 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을 꺼내다 울음이 먼저 나왔다. 돈이 없다는 서러움인지 이유를 모른다는 답답함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한참을 들어주던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서연아, 내 아버지 수술할 때 보증금 어떻게 된 줄 알아? 서연은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민주는 서연과 함께 구해두었던 그 반지하 방에 보증금을 올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그해 여름 조용히 병원에 가져다 놓았다. 서연의 아버지 수술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어머니에게서 전해 들은 날 밤이었다. 서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로도 매달 얼마씩 서연 모르게 친정 어머니의 계좌로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다. 야근을 자처한 것도 점심을 줄인 것도 모두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처음엔 한사코 말리는 걸 내가 받았다. 서연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전화기를 쥔 서연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이 메이는 동시에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다. 춥고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퇴근한 민준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부엌에서 나와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았다. 민준은 영문도 모른 채 잠시 굳어있다가 천천히 그녀의 등을 감쌌다. 좁은 반지하 방은 그날도 여전히 좁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쌓여있던 무언가가 그 포옹 속에서 사르르 녹아 사라졌다. 진심은 항상 크게 말하지 않는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건네는 손길 하나가 평생의 말보다 더 깊이 닿는다.